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하는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무죄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대문을 제공하고 주문의 무죄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보나 신문 등에 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원합니까? 피고인한테 묻습니다. 무죄 부분을 신문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기를 원합니까? 특별히 그럴 계획 없습니다. 네,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상 안내물을 교부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 1심 재판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3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 구속 여부도 상당히 관심을 모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각 현재 비공개로 법정 구속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일단 어떤 혐의로 오늘 재판을 받은 거죠? 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나와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1심 선고를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러 나갈 때도 만류를 안 했고 단전 단수 지시 이행을 독려했는데 이른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헌 문란 목적과 비상계엄 선포 뒤 다수 폭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사후 선포문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인정을 하면서 행사는 불인정했지만 대통령 기록물 훼손 혐의도 인정을 했습니다.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양형 사유로요.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고령과 인지장애, 우울증 등의 사정이 있지만 이 엄한 처벌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담을 선택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노력했다고 보인 자료가 없다면서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오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구형량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 판결. 자, 박승배 변호사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구형량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징역 2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곧 이어서 법정 구속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와 같은 판결 내용에 비춰보면 연이어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10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첫 판단을 해내었는데 당시 비상계엄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를 감행한 것으로서 내란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연이어 이뤄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모의 실행 전반에 걸쳐서 가담한 바 없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모의 실행 전반에 걸쳐서 모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의와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외형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요건을 작출하는 데 깊이 관여하였고 부서를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지시하기까지 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로서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실행을 지지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실행과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단전, 단수, 이행 독려를 하는 등 실행에도 깊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양형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 양형과 관련해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은 12.3 내란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으로서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더 중하게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근거 없는 선거 제도에 대한 비판 등 여타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한 사건으로서 특별히 피해가 경미하다거나 시간이 지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저항 조치의 결과로서 피고인의 관여로 인한, 즉 피고인이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더군다나 CCTV 등이 현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부인하는 태도나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고려해서 결국 징역 23년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당연히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법부가 12사항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 첫 번째로 판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란죄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헌 문란이라든지 폭동 이런 요건도 인정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만요. 한덕수 전 총리 조금 전에 이 징역이 23년이 나왔기 때문에 법정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려졌는데요. 법정 구속됐다고 합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이 법정 구속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법정 구속을 시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요새는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고 항소심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법원이 양형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범죄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본인의 태도라든지 그리고 위증죄가 유죄가 나왔다는 점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애초에 특검이 구형한 것은 15년이었는데 지금 그 구형량을 상회하는 형 23년형도 선고를 하면서 함께 법정 구속까지 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사실상 양형 기준을 거의 최고 수준에서 엄중한 판결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 선고에서 12상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사법부가 판결했다라는 점은 2월 19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내란이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피해가 거의 경미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재판부가 이미 양형 과정에서 배척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가 경미하게 나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란 가담자들 덕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저항했던 국민들이나 또는 이제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군경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때문이었다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이 피해가 경미했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라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2월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